네, 시장에 질문들 많으시죠? 오늘도 그 질문들, 궁금증들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 첫 번째 질문부터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가볼게요. CJ제일제당 바이오 매각, 오늘 굉장히 핫하게 거론이 되는 이슈입니다. CJ제일제당이 바이오 사업부를 매각한다, 연매출 한 4조 원이라고 하던데, 자, 세 가지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자, CJ제일제당 매각 대금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무언가를 펼치겠다, 그 기대감 좀 있고요. 미국 내에서 매출의 성장은 지속된다. 역시나 만두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음식료 쪽에 그 성장이 이어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30만 원 받았습니다. 자, 이야기 들어볼게요. 일단 오늘의 그 M&A 이슈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뭐 M&A 관련돼서 지금 바이오 부분을 이제 매각을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매출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체 매출 중에서 23%를 차지할 만큼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라이시나라고 불리는 이제 사료용 이제 아미노산 관련된 부분의 매출은 글로벌 1위 회사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매출도 있고 나중에 시장 내에서 매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관심들을 크게 가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지금 매각 대금은 한 6조 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6조 원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를 통해서 CJ가 그동안 이제 앞으로 향후에 이제 미래와 관련된 산업군으로 투자가 좀 확대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과거에 이제 여러 이제 CJ 같은 경우 매각을 했습니다. 뭐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도 매각을 했었던 전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케이블 TV 관련된 쪽도 이제 매각을 했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자금을 통해서 미국의 이제 스완스라는 이제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이 기업에 인수를 할 때 2018년도에 2조 1천억 정도의 이제 인수 비용을 들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작년도에 매출이 이제 4조 3천억 정도 될 만큼 뭐 시장가 어떤 매출이 상당히 좀 크게 하면서 CJ를 전체적으로 키웠었던 그런 전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이제 CJ에서 바이오 이제 사업부를 매각을 통해서 이 자금으로 아마 이러한 대형 M&A를 아마 추진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CJ 제일제당, 그다음에 모그룹이 이제 CJ 모두 아마 향후에 뭐 주가 측면에서 보면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CJ제일제당 첫 번째 이슈였는데요. 목표가 30만 원, 지금 현재 주가 살펴볼게요. 오늘 이슈 속에 반응합니다. CJ제일제당 지금 6%대 상승 보여주면서 27만 5천 원 선. 그럼 목표 주가가 대표님 30만 원이라는 건 그렇게 룸이 크게 남아있진 않네요. 좀 짧게 봐야 되는 구간이에요. 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매각이 결정이 된 게 아니고요.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1차적으로 한 30만 원대까지는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바닥권에서 튀어 올라왔어요. 네, 그렇죠. 바닥권에서 튀어 올라오기 때문에 한 30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 매각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35만 원대까지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이슈는 그럼 좀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목표가 30만 원 보시면서 CJ제일제당 좀 계속해서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근데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이번에 이제 매각하는 이제 바이오 관련된 부분도 매출 성장세가 좀 둔화가 됐습니다. 지금 보면 코로나 시기 이후서부터 이제 물류가 이제 어차피 이제 CJ가 제일 대한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비해서 물류가 상당히 원활히 이루어지면서 시장 점유율을 크게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이제 이런 매출이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영상 관련된 대표적으로 CJ E&M의 실적이 이제 조금 부진해지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전반적으로 CJ 그룹의 주가를 좀 약세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일단 이번에 이제 사업부 매각을 통해서 조금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CJ제일제당 살펴봤는데 오늘 음식료 업종은 이 소식으로 좀 반응이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자, 오늘 장에서의 시세를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음식료주 LG생활건강이 올라와 있네요. CJ제일제당 6%, 삼양식품 실적이 너무나 좋았잖아요. 오리온 0.8% 상승이고요. 농심이 상대적으로 아쉬웠습니다. 내수도 해외도 좀 부진하게 그 성적이 나오면서 그래도 오늘 주가 1.4%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라면주 이야기 잠깐 해볼까요? 삼양식품, 농심 딱 놓고 봤을 때 역시나 불닭볶음면으로 날아오른 삼양식품 보세요.
아직까지는 그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기본적으로 뭐 매출 뭐 해외 매출 비중에 농심이 더 크다라고 네.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시장 분위기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신라면보다는 불닭볶음면이 좀 더 시장 내가 뭐 글로벌적으로 더 이제 인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성장세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삼양식품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는 삼양식품 오히려 좀 더 좋을 거다라고 좀 풀어주셨고요. 농심은 지금은 좀 볼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원체 그렇죠. 좀 실적이 그러니까 받쳐주질 못해서요. 그러니까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보이고 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농심 같은 경우도 뭐 일단 라면 관련된 부분 뭐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면 뭐 네. 매출이 증가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뭐 농심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뭐 지금 상황보다는 조금 지나서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농심 그 안에서 중국 매출이 굉장히 중요하다 들었는데 또 중국 경기가 그렇게 좋지 못했잖아요. 그렇다 보니 중국에서의 좀 그 라면 매출 둔화가 좀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음식료주 다음 종목들도 살펴볼 수 있을까요? 자, 동서가 2% 하락 보여주고 있고요. 하이트진로가 한 1%대 상승, 롯데웰푸드 2% 상승 이렇게 시세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질문도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삼성전자와 엇갈린 SK하이닉스. 지금 반도체 투탑들의 이 괴리가 좀 좁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이닉스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블랙웰 관련해서 이슈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세 가지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블랙웰이 지금 또 과열 이슈가 좀 휩싸였습니다. 그러면서 어제장에서도 엔비디아 주가가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HBM3 디램 수요 위축에 대한 우려감 있고요. 20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중요하다. 결국에 좀 분수령이겠죠. 이때가 변곡점일 것 같고요. 탑픽으로는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를 보셨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아니라 한화 인더스트리얼 주신 것도 좀 신기한데 이야기 들어봐야 되겠네요. 네, 일단 뭐 지금 엔비디아 이제 블랙웰의 발열 문제가 지금 다시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블랙웰 같은 경우 계속 발열에 관련된 얘기가 뭐 처음 설계할 때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거고요. 지금 3분기에 원래 원칙적으로 이제 생산이 지연된 것도 이런 이제 설계 오류, 그러니까 발열에 따른 그런 설계 오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가 계속 지금 발목을 좀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 만약 블랙웰의 뭐 판매가 좀 둔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같이 맞물려 있는 게 HBM3 이 12단 이제 D램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수요가 위축될 거에 대한 부분을 시장에서는 우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블랙웰이 이제 발열이 어느 정도 발생한다라고 해도 지금 뭐 판매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아직까지는 안 한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판매 시기가 조금 늦춰지는 거지 그렇다고 블랙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 못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블랙웰의 매출 성장세는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마 이런 블랙웰의 이제 발열 문제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내일 모레죠. 21일 날 새벽에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그때 아마 컨퍼런스에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이 과연 시장 예상치를 얼마만큼 상회할 것이냐. 상회는 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 상회 폭이 얼마만큼이냐라는 겁니다. 지금 뭐 8개 분기 연속 지금 상회를 하고 있는데 뭐 문제는 이제 계속 상회 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분기 때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는 했지만 그 상회 폭이 작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도 차익 매물이 다시 좀 출회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여부, 뭐 지금 뭐 예상으로는 매출 같은 경우는 330억 달러로 작년 대비 한 82% 정도 증가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주당 EPS도 74센트로 아마 지난 분기보다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걸 얼마만큼 상회할 것이냐를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회 폭 여부를 좀 가늠해 봐야 되겠고 살펴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때 이제 젠순왕 CEO가 무언가 이야기를 하겠죠. 지금 과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뭐 제대로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어서 네, 그렇죠. 엔비디아 측에서요.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 21일 좀 변곡점으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주신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뭐 지금 HBM3E D램에 대해서는 일단 뭐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보다는 이제 그 다음 버전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뭐 HBM4까지는 아마 지금 같은 하이브리드 본딩을 그냥 네. 쓸 걸로 예상이 되고, TC 본딩을 TC 쓸 걸로 본딩. 쓸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HBM4에서 고단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HBM4E로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하이브리드 본딩이 본격적으로 사용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버전인 하이브리드 본딩과 관련된 그런 이제 여러 회사들이 현재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이런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과 관련돼서는 기존의 한미 반도체가 아닌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를 이제 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이런 이제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그런 이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조금 더 나을 수 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TC 본딩의 강자는 한미 반도체였지만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탑픽으로 주셨는데, 자, 오늘은 한 4% 빠집니다. 37,000원 선. 39,000원이 시초가에서 형성돼서 좀 밀리는 모습인데, 지금 진입 괜찮을지 궁금하고, 목표 주가는 또 어디가 괜찮을까요?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HBM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국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좀 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엔비디아 실적이 좋다라고 하게 되면 반등이 분명히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높은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35,000원대까지는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그 정도에서는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일단 뭐 반등이 시작이 됐고 만약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45,000원, 5만 원대까지도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45,000원, 5만 원까지 갈 수 있다는데 물론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네, 좀 그렇죠. 중요하겠고요.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탑픽이었고요. 한미 반도체 시세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한미 반도체 최근에 주가 부침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오늘장에서 2%, 한미 글로벌이 나와 있고요. 한미 반도체는 지금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 원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죠. 한 19만 원 대비해서 지금 절반가량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한미 반도체도 그래도 좀 기술적인 반등 나올 자리긴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기술적 반등을 나오려면 원래 지금보다 조금 한 8만 5천 원대에서 아마 올라왔어야 이제 된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지금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7만 원대 초반까지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한미 반도체가 이제 기대를 했었던 거는 이제 본딩 관련된 그런 부분, 예. 특히 이제 HBM에 대해서 이제 판매가 확대될수록 이런 본딩의 장비가 증가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이제 과정이기 때문에 예. 그런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과 관련된 그런 이제 기술 축적이 얼만큼 됐고 언제쯤 관련된 장비를 이제 출시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아마 더 뭐 지금 이제 주가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네. 기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그리고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로 이어지는 이 정말 단단한 연결고리가 끊긴 것 같아서 일단은 좀 추세 이탈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85,000원 지지가 되었어야 됐는데 아니어서 한 7만 원 선까지는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한미 반도체까지 점검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는요, 현대차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인맥 탄탄 올라와 있는데, 자, 어제부터 반응이 나왔죠. 자율주행 그리고 현대차도 참 주가의 부침이 길었었는데 이제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세 가지 포인트부터 우리 대표님 잡아 보겠습니다. 자, 포인트 IRA 보조금 없어도 미국 판매 2위. 잘 나가나 봐요, 현대차가 미국에서요. 그리고 트럼프 수입차 관세 확대에 대한 우려감은 있고요. 탑픽으로 현대차, 코리아 FT까지 받았습니다. 자,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뭐 지금 뭐 미국 내에서 지금 IRA 보조금을 이제 폐지한다라고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고요.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뭐 폐지가 안 된다라고 해도 상당 부분 이제 축소가 될 것은 뭐 기정사실화된 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IRA 보조금이 없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뭐 현대차가 뭐 미국 판매에 영향이 있을까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지금 미국 내에서 현대차는 IRA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인데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미국 내에서 물론 1위인 테슬라와 차이는 좀 크긴 하지만 2위를 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GM이 이제 좀 빠르게 쫓아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 유지한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IRA 보조금이 없는 상황에서 이 정도로 유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 IRA 보조금이 폐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GM과 같은 경우에는 IRA 보조금을 받지 못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당연히 판매 대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오히려 경쟁자를 제치는 격이 네, 되겠네요.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전기차로 미국에서 판매하는 기업 중에서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회사는 지금 테슬라하고 현대차 정도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이제 전기차에 대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IRA 보조금에 대해서는 영향이 좀 상대적으로 좀 적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CEO 내년 1월부터 이제 CEO가 교체가 되죠. 네. 지금 뭐 이제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지금 이제 그 CEO로 이제 교체가 되는데 이와 더불어 이제 지금 이제 사장도 지금 미국 국적의 이제 성김 이제 전 주미 대사가 주한 미국 대사가 지금 이제 사장으로 내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미국 관련된 사람들이 뭐 그룹 이제 경영 수뇌부에 온다라고 하게 되면 뭐 상당히 이제 트럼프 정부와의 그런 이제 인맥을 통해서 네. 관련된 영향을 좀 줄일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GM과의 지금 뭐 포괄적인 협력을 관련된 이제 MOU를 체결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MOU 체결을 통해서 향후에 미국 시장 내에서의 입지가 지금보다는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저기도 이제 나왔듯이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트럼프 이제 당선인이 관세를 보편적 네. 관세를 크게 올릴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지금 뭐 트럼프도 이제 당선인이 얘기하는 이제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게 자동차 부분입니다. 자동차에서 대미 흑자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축소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위축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현대차 그룹이 이제 지금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대수가 한 150만 대 정도 연간 되는데 그 중에서 미국 생산 대수가 이번에 이제 조지아의 이제 메가 플랜트까지 합치면 110만 대 수준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 100만 대 이상이 미국 내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세를 올린다라고 해도 뭐 그렇게 영향 미치는 건 좀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도 같이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뭐 이런 이제 완성 업체들의 판매가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자동차 부품 관련 업체, 특히 이제 미국 내에 공장이 있는 관련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뭐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FT까지 주신 것 같은데요. IRA 보조금 이미 안 받고 있었는데 우리 잘 팔고 있고 네. 수입차 관세 확대돼도 괜찮을 거야. 라는 뭐 영향 관점으로 조금 받긴 하겠지만 조금 좀 적게, 조금 적게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현대차 코리아 FT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차 주가가 너무 긴 시간 동안 내려온 것 같아요. 기간 조정, 뭐 가격 조정 다 거친 것 같은데 자, 오늘 보합권에서 등락 이어갑니다. 어제 5% 반등 나왔었거든요. 21만 7천 원 선이 지금 자리인데 목표 주가 어디로 보세요? 일단 뭐 현대차 같은 경우 뭐 회사 현재 밸류로만 보면 저평가 구간인 건 맞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미국의 관세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뭐 판매가 어느 정도 계속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24만 원대까지는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미국 내에 조제 공장이 뭐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 30만 원 가까이는 올라가야 어떻게 보면 그 회사의 밸류에 맞는 그런 주가 수준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딱 지난 14일자로 20일 이탈하자마자 반등 나왔거든요. 한 20만 원. 그리고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관점으로 현대차 말씀 주셨고요. 코리아 FT 나와 있습니다. 코리아 FT는 오늘 3%대 상승 나와주면서 5,400원 선입니다. 어디로 보세요? 목표가요? 일단 뭐 코리아 FT 같은 경우도 뭐 친환경 차량의 판매가 계속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이 뭐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다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지금 뭐 5,400 오늘 한 3% 정도 올랐는데 한 6,000원대까지는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6,000원 받아봤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들 마무리해 볼게요.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